자, 결국 4월 2일 날 시장은 부딪혀서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딛고 올라갈까요? 올라갔다가 딛고 내려갔다가 횡보했다가 지지부진한 보름이나 한 달 하다가 뚝 내려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야겠죠. 자,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또 2분기 전망을 대충 머리 써서 해봐야겠죠?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 시장의 자신감은 많이 꺾였습니다. 비록 3월 10일의 폭락은 블랙 먼데이는 실질적인 악재가 제가 그때 없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설레발로만 과하게 떨어진 부자연스럽다. 이거 일부러 핑계대고 버린 거다. 그때 제가 영상 만들었고, 그러고 그 이후에 기사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3월 18일 기사고요. 요거는 또, 이것도 3월 18일 기사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3월 14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그렇게 블랙 먼데이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뭔 기사가 나오냐면 한 군데서 나와요. JP 모건에서 야, 아무래도 3월 10일 날 떨어진 거 폭락 블랙 먼데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렇게 떨어질 일은 아니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뺐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며칠 지나니까 자료가 나오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봤더니 이거 보십시오.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 퀀트 헤지 펀드들이 일부러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시장이 저렇게 빠졌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번에도 며칠 뒤에 그대로 나왔다. 기사 한 번씩 보세요.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던진 거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3주 동안 영문도 모르면서 떨어지니까 뭐지 하면서 계속 물타기 하면서 샀다. 근데 마지막에 단기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퀀트 펀드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퀀트 헤지 펀드는 다양한 자산군에서 매매 신호를 포착하고 거래하는 정량적 기법 전문 헤지 펀드다. 헤지 펀드들에서 월간 잠정 보고서가 일주일 뒤에 나왔는데 이런 퀀트 및 TMT 전문 헤지 펀드의 주식 베타가 크게 감소했다. 시장에서 엄청 빠졌다. 이날 걔네들이 맘먹고 버려서 시장이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그날 블랙 먼데이 폭락이 왔던 게 바로 단기 짤짤이 하던 애들이 제가 이때부터 버리고 도망갔다 했죠. 그놈들 때문이다라고 JP 모건에서도 기사가 일주일 뒤에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유 없이 빠진 거다. 자기들이 볼 때는 빠질 이유가 없다. 근데 그냥 그놈들 때문에 알고리즘 매매하는 그놈들, 단기 짤짤이 하는 놈들이 버리고 가서 확 빠진 건데 이제 그거는 다 됐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 시장은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순전히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3월 초에 2월 말하고 3월 초에 역대적으로 개미들은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즉 이렇게 빠질 때 2월 20일부터 철수하고 막 빠져갖고 200일선 밑으로 빠질 이유가 없는데 설마 빠진다고 하는데 쭉 빠지면서 도망갈 때 여기까지 계속 개미들은 몰라. 우리는 이 큰 자산 흐름을 지금 분기 반기별로 예측하면서 가치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때 놀라질 않았죠? 그러네 하고 그냥 팝콘들 드시면서 봤죠? 근데 맨날 월가에서 해주는 얘기 나오는 경제기사 얘기 어제 월가 전문가가 뭐라고 이 물건 파는 쇼 호스트들이 떠드는 얘기를 그대로 그걸 그냥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가지고 노래교실 한다고 갔다가 나올 때는 다 300만원짜리 안마의자 덕덕 결제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항상 그놈들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이렇게 미리 꿰뚫어서 그 속의 진짜 흐름을 보고 가자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부분 왜 그러죠? 계속 물타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개미들이 역대로 이번에 급락 떨어지는 동안 그냥 산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땐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아무리 관세 어쩐다고 해도. 왜냐? 그동안 시장에서는 계속 아무리 관세고 자시고 간에 그래도 이런 게 좋습니다. 말들을 계속 월가에서 떠들었거든요. 그것만 믿고 그런가 보다 하던 사람들이니까 바이드 딥이 이번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 돈이. 하지만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바이더 딥이 들어왔고 별일이 아니었고 헤지 펀드들, 퀀트 펀드들의 어떤 일시적인 흐름 때문에 훅 빠진 거면 지금 확 올라와야 돼요, 다시. 근데 지지부진 조금 힘이 여러분이 봐도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약하죠? 조금 약해 뭔가. 파월까지 나와서 좋은 얘기 해줬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다시 그 다음날 빠지고 뭔가 좀 옆으로 흐르고 있죠.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4월 2일까지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온 거 마이크론 같은 거 아주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HBM이 어떻고 우리 잘 나간다 했는데 조금 앞으로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힘들지도 몰라 말하니까 그날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다 버리고 엄청나게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무려 마이너스 8%가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얘기 HBM 칩 인공지능에 이렇게 많이 팔았다 막 자랑했는데도 다 던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얄짤없다는 거예요. 지금 투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4월 2일 날 뚜껑 열어보자. 그때까지는 최대한 몸살이겠다. AI고 자시고 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나이키도 이번에 전망 좋았어요. 작년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주당 순이익 내놓고 전망치 월가가 예상했던 거에 2배의 깜짝 실적을 내놨어요. 나이키. 누가 나이키 가지고 뭐라고 했어. 우리 나이키 살아있어. 그런데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앞으로는 저기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금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것 같아서 소비자들이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는데도 그날 전망치 2배의 엄청난 실적을 내놨는데 다 던지고 도망가서 그날 6%를 하락합니다. 6%.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4월 2일까지 최대한 눈치 보기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페덱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나오고 페덱스도 지금 페덱스가 이거 지금 미국 내 운송이죠. 예. 근데 페덱스가 진짜 돈 버는 건 개인들한테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소포 저기 그거 택배 보내줘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물량 보내주고 트럭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걸로 큰 돈 버는 데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기업과 기업 간에 이렇게 서로 거래 물제가 안 된다. 기업들이 벌써 관세나 불확실성의 영향 때문에 더 투자도 안 하고 더 생산도 안 하고 눈치만 보느라고 기업 간의 물류 운송이 확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죠. 눈치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4월 2일까지 이제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미국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큰손 기관들은 미국 증시에서 다 손 빼고 어디가 있었나요? 유럽하고 중국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지들도 나머지 퀀트 펀드들도 2월 20일부터 쭉 빼면서 3월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약 지난 한 열흘 동안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신 기사가 뭐예요? 유럽이 최고다. 유럽 증시가. 중국이 최고다. 중국 증시가. 뒤늦게 나왔죠. 그런 얘기가.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제 개미들 모아서 설거지 1차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싶다. 김 사장님 얼른 들어오세요. 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4월 1일 날 관세가 나왔는데 정말 이제 유럽이고 뭐 중국이고 어디고 다 막 상호관세 때리면서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리 지금 독일이 역대로 많은 돈을 이렇게 풀어갖고 엊그제 상원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중국도 역대로 많은 지금 미국 뭐 딥시크로 해가지고 막 지금 베트엑스라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4개. 야, 이 정도는 여러분도 외우셔야죠. M6가 아니라 중국의 베트엑스에다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말을 또 만들잖아요. 베트엑스 앞자리 BATX 샤오미까지 따가지고 이런 말이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런 항상 뭔가 기가 막힌 매그니피션트 7 뭐 베트엑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딱 만들면 그건 뭡니까? 그때는 개미들 꼬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꼬시는 이제 시즌이라 이거죠. 실제로 그럼 이제 많이 지금 중국의 돈이 그동안 들어갔죠. 그리고
실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미국에서 다 빠져서 유럽, 중국으로 엄청나게 지금 다 몰려갔고요. 버핏 할아버지도 차라리 내가 미국 주식에서는 다 팔고 현금을 들리지만 차라리 일본 주식을 사겠다 해서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엄청나게 늘렸죠. 일본에서 10% 이상 하려면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버핏이 사준다니까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일본 거 사주고 선전해주면 너무 좋죠 하면서 규제도 막 완화해주고 야 할아버지 편하게 잘 모셔 지금 뭐 그러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일본 기업에 그렇게 미래가 있나? 봤더니 5개 상사가 뭐냐? 안 건드는 게 없다. 전 세계의 무역, 물류, 교류를 다 하는데 특히 뭐 원자재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들이더라.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믿을 건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미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벌써 이미 유럽 지수가 이렇게 오를 동안 미국 지수는 이렇게 극과 극이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일에 만약에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터지면 그때는 막말로 미국이 힘듭니까? 유럽이 힘듭니까? 미국이 제일 덜 힘들죠.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관세 전쟁 때문에 하나 힘들 때 걔네들은 열이 힘듭니다. 상대가 안 돼요. 유럽도 그러고.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기축통화국 갖고 모든 나라가 생산한 물건을 다 해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은 마음껏 미국 사람이 쓰고 달러만 꽝꽝 찍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 물건 모든 거 다 갖고 와 미국으로. 우리가 다 사줄게. 종이돈 빵빵 찍어가지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종 가장 힘 있는 소비자입니다. 거기하고 갑질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미국이 갑이에요. 경제 규모나 모든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유럽은 좀 그래도 힘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터지면 아무리 유럽,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고 여러 가지 돈을 풀고 막 엄청나게 할 거다. 재정 부양을 해도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리 유럽, 중국 해도 유럽, 중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걔네들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석 달 전부터 지들은 재미 볼 대로 보고 걔네들 3월부터 열심히 이제 모아가지고 미국, 유럽에 슬슬 넘기고 이제 자기들은 4월 2일까지 눈치 봤다가 정말로 4월 2일날 아 일이 안 좋게 가네 하면은 유럽, 중국도 발을 빼겠죠. 결국은 4월 2일날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 뭔가 안 좋은 흐름, 전반적인 흐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지지부진 맨날 이거 갖고 맨날 날마다 아유 뉴스들에 맨날 또 나와갖고 서로 싸우겠죠? 결국은 완만한 침체로 아무리 돈 풀어도 못 살아나고 자꾸 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공급망의 영향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완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완스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엊그제 이런 뉴스 나왔죠. 이번 주에 3월 20일 날 나온 3일 전에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우리 라가르드 누님께서 우리 목소리 아주 멋있고 액센트가 아주 멋있으신 스카프 장인 라가르드 누님께서 진짜 미국하고 우리하고 진짜 붙으면 솔직한 말로 유로존 이만큼 성장률 깎인다. 보복 관세 때리면 더 많이 깎인다. 그러면 솔직히 잘하면 유럽에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실직고 했죠. 영국도 지금 뭐 금리 동결하면서 솔직히 지금 영국 경제 성장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근데 트럼프하고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리 또 동결했죠 이번에.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나 지금? 시장은 괜찮다 하면서 사실 이번 주부터 작업 들어갔죠. 유로스톡스 보시면 그러죠? 언제부터입니까? 2월 22일 헤지펀드들이 돈 뺄 때부터 유럽 중국 시장으로 개미들 막 모으면서 지금 유럽아 투자할 때입니다. 3월 초부터 하면서 사실은 지들은 이미 한번 뺐고 또 개미들 뒤늦게 올라온 유럽에 몰린 개미들 독일에서 뭐 돈 푼답니다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또 이틀 사이에 또 뺐고 짤짤이 판이 지금 3월 들어서 유럽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하이는 물론 이제 중국 본토 개미들이 많죠. 외국의 영향보다는.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겠지만 결국 끌어올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상하이 증시에서 항상 봤던 요 밑에 보라색 선 있죠? 이거 예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봤던 중요한 선이에요. 요 밑에 이 매물대가 있고 근데 이 밑에 선에서 오르더니 엊그제까지 또 밑에 선까지 딱 요 밑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한번 차익 실현이 본토에서도 심지어 중국 개미들 사이에서도 4월 2일에 관세를 두려워하면서 한번 일어났다는 거고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홍콩 지수를 볼까요? 홍콩은 워낙에 지금 외국 돈이 다 몰려와서 한번 이렇게 차익 실현 2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외국인들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아무래도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본토보다는. 어쨌든 지금 짤짤이파는 이미 3월 들어서 중국,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전부 4월 2일을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진핑이 직접 중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미국 애들 다 불렀어요. 아직 중국에는 뭔가 더 지금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차트는 아까 처음에 봤고요. 물론 시장에 이제 앞으로 조정은 끝났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그 사람들 논리는 4월 2일 이후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일단 4월 2일 날 관세 어떻게 하겠습니다. 뚜껑 여는 순간 어쨌든 저렇게 내겠다는 거구만 하고 불확실성은 끝날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흐름이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새어나온 소식을 들어보면 일단 4월 2일날 각 나라의 상호관세를 어떻게 매길지를 다 자기들이 기본 요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각 나라별로 이게 싫으면 와가지고 백악관 뻔질러게 와가지고 우리하고 협상해,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대한민국 니네는 무슨 품목에 대해서 관세 얼마 이렇게 계산해갖고 니네는 이제 한 달에 저기 10,000원씩 더 내 이렇게 딱 정해준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안 돼, 너무한데. 그러면 그럼 와서 얘기해봐. 뭐가 불만인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내일은 유럽하고 내일은 저기 일본 올 테니까 니네는 다음 주에 와라. 예약해놓고 가가지고 또 계속 한 번에 안 끝나고 지지부진 협상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2분기 내내 갑니다. 석 달. 그럼 불확실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각 나라하고 협상하면서 지지부진한 불확실성이 2분기 내내 이어진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동안 미국 기업들도 정말로 저 관세가 얼만큼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기 대한민국이나 캐나다에서 이걸 이만큼 수입에다 이렇게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이 부품이 지금 관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달마다 이만큼 했다, 상호 관세로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사장님, 이 물건 이번 달에 발주 얼마나 넣을까? 야, 모르겠다. 나 지금 그걸 계산기를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를 봐서 생산을 하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협상을 한다고 정해지는 게 없으니까 뭡니까? 저기 김 부장, 이번 달에 저기 휴가 많이 줄 테니까 좀 쉬었다 와. 이번 달은 공장 문 닫어. 열흘만 문 열어. 뭘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트럼프나 마가 정권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일시적인 장애가 옵니다. 그런 기업의 매출이나 그런 거에 영향이 가는데 그럴 때 주식시장도 기업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들을 텐데 쭉 오를 수가 있을까요? 자, 2분기 대충 아랫박스권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한 번씩 충격을 받을 가능성,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무게가 실어지죠.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무역전쟁 때문에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래도 오를 거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언제까지 시장을 외면할 수 있겠냐.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고 기업들이 계속 힘들다 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한계점이 올 것이다. S&P 500 지수가 15에서 20%까지 진짜 하락하면 무역전쟁 철회해야 될 거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막 화가 나서 막 물가가 계란 좀 먹어보자 막 화를 낸다 이거죠. 우리나라 계란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다고 우리나라 계란값 오르진 않겠죠? 우리나라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다. 너무 이제 시장이 아랫박스권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는 나와서 시장을 달래줄 수밖에 없다. 기다려봐라. 특히 이제 톱니 아저씨가 아직도 그러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결국 앞날의 모습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일단은 4월 2일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상호 관세가 정말로 시게 나오는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는지 일단 그거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뭐 4월 2일 하루 만에 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또한 일주일 그거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최소 두어 달에 걸쳐 가지고 각 나라들 다 와서 우리하고 협상하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 어디를 어떻게 해줄까? 한다고 하죠. 그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협상 줄다리기. 근데 그것도 달마다 이제 정신이 없겠죠. 벌써 15개 나라가 찍었더라고요. 15개 우리가 진짜 맘먹고 버릇 길들이려는 더티한 15개 국가가 있다. 그 15개 국가하고 협상을 하는데 몇 달 걸리겠어요. 응?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도 2달, 석 달 금방 간다니까요. 이것은 결국 현재 관세를 결국은 뭐냐. 관세를 얼마나 세게 나올 거냐. 예상보다 세게 나올 거냐. 예상보다 부드럽게 내놓을 거냐. 4월 2일에.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양보를 해줄 거냐.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뭐 들어오면 뭐 우리 개겨 보던가 한판 붙을래? 우리 미국하고 하면서 끝까지 얼마나 강하게 나갈 거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결국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냐. 지금 관세를 어떻게 매길 건가 밤새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걸 짜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협상을 나중에 하더라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소 여기까지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이놈들한테 한 달에 8,000원은 꼭 먹이자. 목표치를 지들이 정해놓은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즉 지금 미국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현재 관세를 막 어떻게 하자 여기 표를 짜고 얘네 나라에는 최소 협상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양보를 받아내더라도 관세 이만큼은 꼭 먹여야 돼 하고 목표를 정해놓는 그놈들의 의도하고 성향에 이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앞으로의 모든 자산시장은 뭘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귀를 잡고 상투를 잡고 흔드는 영감님 우리 말씀 들으세요. 이 말대로 하세요 하는 가장 트럼프 옆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파벌이 어떤 놈이냐. 그죠? 그 정치 파벌들이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한국 정치보다도 미국 정치를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고 엄청나게 파고들었잖아요. 지난 석 달 동안. 맞죠? 그래서 파고들은 겁니다. 제가 뭐 정치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본 흐름은 어땠습니까? 역시 중도적인 어떤 조금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억만장자 출신 페이팔 마피아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페이팔 마피아와 베센트 사이에서 적당히 월가의 억만장자 출신으로 들어온 요런 애들이 조금 그 다음에 수지 와일드인가 저게 제가 이름이 수지 와일드신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수지 와일드님. 요 할머니. 이분이 이번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셨을 때 작년 11월 7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 여자를 앞에 와라. 수지 앞으로 와라 하면서 내가 정말 이번 우리 대선 캠프가 선거 이긴 거는 우리 수지 아줌마 때문에 그래. 정말 박수 한번 쳐줘. 막 하면서 앞으로 와서 인사해 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가고 뒤에서 손 흔들고 안 나가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트럼프 앞에서 딱
이 비서, 가장 가까운 비서처럼 대선 캠프 때부터 있어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뭔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무조건 이분을 거쳐야 돼. 그죠? 스주 와일드 씨를 거쳐야 돼. 이 비서실장에. 그 이분한테 뭔 얘기를, 이분이 뭐 때문에 왔어? 트럼프 뭐 때문에 만나려고?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 너 기다려봐. 싹 본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아, 이 자식 극우파의 누구구나. 아, 이 자식 저기 페이팔 마피아의 누구구나. 아, 이 자식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금 뭐 하는구나. 봐가지고, 이놈 너무 저기 극단적인 놈이고, 지금 쓸데없이 트럼프한테 헛바람 들을 놈도 있는 놈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앞에서 잘라요. 트럼프가 모든 권한을 이 여자한테 다 줬어요. 지난 1, 2년간. 그래서 앞에서 수문장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에서 만나서 뭔가 트럼프한테 영향을 끼치고 싶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싶으면 일단 넘어야 되는 관문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철저하고 청렴결백해. 돈도 안 통하고 자기 딱 의지야.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를 내가 지지를 해주는데 트럼프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 많을 거야. 그걸 내가 앞에서 하나하나 다 이놈들을 다 봐가지고 내가 앞에서 다 방어를 해주고 트럼프가 너무 막 이쪽 저쪽으로 확 휩쓸리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겠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도 그동안 트럼프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야. 앞에서 다 막아주고 트럼프한테 가서 그놈 얘기는 듣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트럼프도 워낙 이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래? 아니 나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1월 7일 당선됐을 때 그 축하 소감 얘기할 때 솔직히 우리가 이긴 건 이 여자 덕분이다. 이 여자가 정말로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이 여자는 절대 자기가 거기서 큰 어떤 주목을 받아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한테 와갖고 트럼프한테 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할까봐 굉장히 이 여자는 그런 거에 움직이는 멋진 여자죠.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았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를 잡고 흔들 정치 파벌이 결국 3파전인데 이 중도파, 이 여자도 중도파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처럼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여자와 베센트 이 중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금융권에 들어가고 지네 맘대로 이제 한몫 해먹으려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극우 마가파가 있죠. 이 셋이 정치 파벌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 트럼프는 극우 마가한테 트럼프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미 확 넘어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했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어떤가요? 날마다 멱살 잡고 제가 볼 때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미 왕따 당하고 있고 완전히 3월 초에 잠깐 반짝하면서 내가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트럼프가 제 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 2월 초죠. 2월 초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 정말 옆에서 보기 불쌍할 정도로 제가 볼 땐 그래요. 불쌍할 정도로 이 조리돌림 당하면서 완전 저기 너는 저기 가 있어 출장하고 끼워주지도 않고 있고요. 완전히 밀려났고 이 여자도 트럼프한테 직언을 하고 지금 당장 막 마가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 세게 나가고 하는 것보다 일단 친기업이나 어떤 이 내부 정치부터 요거 끌어올린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병행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 여자도 소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말도 이제 그전에는 이 여자 말 들으면 대선 캠프가 잘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미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여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는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고 제가 볼 때 결국은 마가파 말만 쏙 듣고 있죠. 그래서 정치 파벌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관세 얘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